이제 기하가 논술에 나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문제인데, 자, 일단은 기본 전제 자체는 위에 박스랑 동일합니다. 위에 박스 동일하게 가서 이제 문제 1번에 2번 문제를 보면, 문제에서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아래의 등식을 만족하는 평면 위의 두 점 P와 Q에 대해서 AQ가 최소가 될 때의 BC분의 AQ의 값을 구해봐 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식이, 자,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이 정도로 쌤이 좀 정리를 해볼게. PB-AB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랑 PC, AC 마이너스 PC 얘랑 그 다음에 AQ 마이너스 PQ 이렇게 세 개의 식이 있는데, 이 친구가 2분의 BC의 길이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됐어? 2로 나눈 거야.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뭘 찾는 게 제일 중요했냐면, 이런 힌트를 좀 얻으셨어야 되는데, 어차피 문제 1번에서 1번의 경우, 우리 방금 전에 아까 풀었던 그 벡터 기본 계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식을 딱 보고도 얘도 결국은 기하의 내용을 출제한 거구나, 요거부터 파악을 하시고, 그러면 이런 식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벡터도 아니죠. 벡터면은 이제 여기 위에가 화살표 표시가 돼 있을 텐데, 벡터도 아니고 그냥 길이의 차이를 물어보는 건데, 요렇게 둘이랑 이거, 요렇게 둘도 요거, 요렇게 둘도 요거, 이렇단 말이야. 됐니? 그럼 잘 봐. 일단 첫 번째는 2분의 BC. 근데 BC라는 게 뭐 정확한 값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얘가 뭐라는 건 아냐면 숫자일 거기 때문에 상수라는 건 알아요. 그럼 상수가 갖고 있는 뜻은 뭐냐면 일정하다라는 거죠. 일정하다예요, 상수라는 것은. 근데 이 값이 이제 뭐일 거냐면 당연히 길이니까 상수긴 한데 양의 상수가 되겠지. 플러스 값이 될 거라는 거야. 그 다음에 잘 봐. 두 번째 관찰. 요 앞에 식은 P와 A거든. 얘가 P와 A. 그 다음에 여기도 봐봐. A와 P, A와 P 요렇게네. 그지? 그러면 순서만 좀 바뀐 거지. P라는 점과 A라는 점을 기준점으로 잡고 어떤 C라는 점까지, B라는 점까지, Q라는 점까지 그 둘의 차이가 셋 다 뭐냐면 2분의 BC라는 것으로 일정하다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첫 번째 결론. 이 문제는 쌍곡선의 식을 물어보는 거구나. 요거를 파악하는 게 이제 이 문제의 첫 번째 포인트. 그죠? 아까 쌍곡선 배웠죠? 쌍곡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하나의 점으로부터,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 거. 그럼 거리의 차가 일정한 건데, A라는 점과 P라는 점이 다 고정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A와 P를 결국 무슨 점으로 할 거야? 초점으로 할 거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식을 좀 만들어 볼게. 첫 번째, A라는 점과 P라는 점이 뭐일 거냐면 초점일 거다라는 거죠. A와 P가 초점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요거에 대해서 식을 그냥 세우세요. 식을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쌍곡선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얘를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여기 마이너스요, Y제곱이라고 놓고 얘를 1이다. 그냥 이렇게 식을 하나 세울게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식을 하나 세운 거야. 됐어? 그런 다음에 초점을 이제 A와 P로 초점을 잡았으니까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상황 파악. 자, 여기를 원점이라고 잡을게요. 여기를 원점이라고 잡고, 자, 요점을 P라고 잡겠습니다. 얘를 P라고 잡고, 그 다음에 여기를 A라고 잡을게요. 그런 다음에 초점의 좌표 우리 보통 C라고 많이 표현하니까 C,0라고 잡고, 그럼 P라는 점은 마이너스 C,0예요. 이렇게 써지겠지?
자, 그러면 쌍곡선이 대충 어느 식이 되는 거냐면 뭐 요 정도 잡아놓은 다음에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되겠구나.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됐니? 자, 근데 잘 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요 위에 요 쌍곡선 위에 뭐가 있을 거냐면 B라는 점이랑 C라는 점이랑 Q라는 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텐데 얘네들의 위치 관계를 좀 파악을 해주시면 잘 봐. 이 두 개, 뒤에 거 두 개랑 앞에 거랑 조금 차이가 있거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A에서 P를 뺀 거고 얘도 A에서 P를 뺀 건데 얘만 P에서 A를 뺀 거거든.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잘 봐. 만약에 P점이 여기 있어. 그러면 PB에서 AB를 뺀 거잖아요. 그럼 PB에서 AB를 뺐는데 이 값이 양수잖아. 그럼 누가 크단 얘기야? PB야, AB야? PB가 크단 얘기죠. 그럼 PB가 크단 얘기니까 B라는 점은 이쪽 오른쪽 곡선 위에 있거나 왼쪽 곡선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B라는 점은 어디에 있는 게 맞는 거냐면 이쪽 어딘가에 있는 게 맞지 않겠어?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래야 PB의 길이가 AB의 길이보다 길어져서 양수값이 나오니까. 아, 그럼 반대로 C라는 점과 Q라는 점은 어디 위에 있는 거냐면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요쪽 왼쪽에 쌍곡선 위에 있어야 이 길이가 길어져서 뺐을 때 양수값이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C라는 점과 Q라는 점은 여기 있다. 그 다음에 B는 이쪽에 있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해놓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문제에서 두 번째.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두 번째 조건. AQ가 최소가 된대요. 그럼 니네 잘 생각해봐. A가 고정점이거든. Q는 어디 위에 점이라고 확정했냐면 요 쌍곡선 위에 점이야. 그러면 그냥 딱 봐도 이거에 대해서 굳이 언급해 줄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잘 보세요. 이걸 네가 쌍곡선이라고 해석만 했잖아요. 그러면 뭐 주절 말이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서 여기 갔을 때랑 자 여기 봐봐. 그냥 여기 찍힐 때랑 여기 찍힐 때랑 생각해보면 여기서 요까지 길이랑 여기서 요까지 길이 비교하면 당연히 위에 거일 때가 더 어때? 더 길어지지 않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설명을 해줄 필요도 없다고. AQ가 최소가 될 때는요. AQ는요. 이 Q라는 점이요. 점점 이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Y좌표가 점점 올라가거나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상관없이 계속 멀어져요. 그럼 최소가 되는 지점은 딱 한 군데예요. 어디예요? 여기요. 꼭지점이요. 여기가 Q라는 거예요. 됐니? 그러니까 이렇게만 서술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만약에 니네가 답안지에 서술을 하실 때 봐봐. AQ가 최소가 되는 지점은 AQ가 최소가 될 때는 언제냐? 바로 얘가 Q가 X축 위에 놓일 때다.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거야. 이걸로. 그럼 답이에요. 그럼 알아요. 채점하시는 분들이 이 친구가 제대로 알고 있군. 알겠어? 쌍곡선이라서 쌍곡선은 가면 갈수록 멀어지기 때문에 뭐 해가지고 길이가 점점 더 길어지니까요. 이런 거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써. 좌표만 정확히 잡아주면 돼. 알겠니?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뭘까라는 거죠. 이 점의 좌표가. 뭐겠어? 아까 공식. 얘가 A야. 얘가 A야. 여기가 A라고. 여기 뭐겠어? 마이너스 A죠. 왜? 그래야 뭐가 나와? 이게 뭐라고 그랬어? 이게. 무슨 길이라고 했어? 이게. 주축. 그럼 식을 이렇게 내가 세웠잖아? 쌍곡선이라고? 그럼 주축의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어? 2A. 그러니까 여기가 A야. 꼭지점의 좌표가. 그럼 이쪽 꼭지점 좌표는 뭐야? 마이너스 A죠. 그래서 X축 위에 점이고요. 따라서 Q의 좌표는 뭐라고 잡아주시면 되냐면 마이너스 A, 제로입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가. 됐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AQ, BC분의 AQ 이런 거를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 맨 앞에 있는 가정을 끌고 와야죠. 문제에서 어떤 가정을 했었냐면 문제에서 BC의 길이가 있고요. 거기 BC의 길이가 있고 BC의 길이의 2배를 한 게 뭐랑 똑같냐면 AB인가요? 네, AB 그 다음에 CA 이런 관계란 말이야. 확인됐니?
그러면 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는 답안지 서술할 때 필요한 부분만 그려. 필요한 부분만. 뭐 쌍곡선도 막 멋있게 그릴 필요도 없고요. 필요한 부분만 그려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자, BC분의 AQ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BC분의 AQ의 값은 결국은 똑같은 한 문자로 표현하면 답이 나오는 구조야. 약분이 되기 때문에. 알겠니? 그럼 잘 봐. 다시 갑니다. 원점 잡고요. 자, 여기를 A라고 잡아요. A였고 C,0였죠. 그지? 그 다음에 요점의 좌표가 뭐였냐면 P였단 말이야. 그럼 B가 어디 있어? B가 이쯤 어딘가에 있거든? B가 이쯤 어딘가에 있으니까 자, 여기서 내가 쌍곡선 요쪽에 하나만 이렇게 딱 그려준 다음에 잘 봐. 여기에서 B라는 점을 하나 탁 잡는 거야. 이렇게 B라는 점을 딱 하나 잡아. 여기다가 하나를 잡고요. 그러면은 AB의 길이 이만큼 길이죠? 뭐 대충 그려요. 이만큼의 길이. 그럼 이만큼의 길이가 있고요. BC의 길이가 있는데 자, BC의 길이가 어디에 생겨야 될까? 요거를 이제 확인을 좀 하셔야 되거든. 자, 그럼 요거 확인하는 작업을 좀 가볼게요. 잘 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놓고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가 지금 뭐였어? 이제 Q가 된 거잖아요. 그지? 얘가 Q가 된 거거든. 됐어? 여기까지? 그럼 잘 봐. 자, 쌤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쌍곡선 두 점의 차이, 요 노란색 네모친 거 이게 얼마야? 2A야. 주축의 길이. 아까 얘기했죠. PF 빼기 PF 프라임은 2A와 같다. 공식, 정의. 그지? 그럼 우리는 BC를 뭐라고 넣을 수 있어? BC를 몇 A? 4A. 그래서 BC를 4A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AB와 AC는 이 둘은 몇 A야? 8A네. 2배니까. 그럼 여기가 몇 A인 거야? 여기가 8A인 거야. 됐니? 그럼 잘 봐. A부터 B까지가 8A야. 그러면 요렇게 이어. 요렇게 이으면 PB죠. 근데 PB에서 BA, AB를 뺀 게 몇 A가 돼야 돼? 2A가 돼야 되잖아요. 정의에 의해서 2A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몇 A예요? 10A예요. PB가. 됐나요? PB가 10A라는 거야. 10A. 됐지? 아니면 이거 정의로 봐도 되고 아니면 식으로 봐도 돼. 여기 식으로 보셔도 돼요. 여기서. 이만큼이 2A잖아요. 근데 AC를 우리가 그럼 몇 A로 잡았어? 8A로 잡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 여기도 마찬가지죠. AB를 8A로 잡았잖아. 그럼 PB의 길이는 당연히 몇 A가 돼야 돼? 10A가 돼야 된다. 식으로 가셔도 되고. 그럼 AC도 찾아볼게요. C라는 것도. 이렇게 쓰자. 자, 식으로 쓰시면 여기까지 잡아놓은 거야. 미지수 잡아놨으니까 PB 마이너스 AB가 2A. 쌍곡선 정의에 의해서 2A가 되니까 AB가 8A였죠? 따라서 첫 번째 결론 PB 길이는 몇 A가 되냐면 10A가 됩니다. 요거 하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끌고 올게요. 두 번째 식 AC 마이너스 PC죠. 근데 이게 몇 A야? 2A야. 그럼 얘가 2A인데 얘 길이가 얼마였어? 8A였잖아 얘도. 그럼 넘겨. 그럼 얘를 넘기면 되니까 PC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PC의 길이는 6A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결론이 나왔어요? BC의 길이가 4A거든? 그러면 잘 봐. PC가 6A다? BC가 4A야. 이거 두 개를 더해. 몇 A야? 10A지. PB가 근데 얼마야? 10A야. 근데 C라는 점이 어디 위의 점이야? C라는 점이 쌍곡선 위의 점이거든? 그럼 무슨 얘기야? P에서 B까지가 10A예요. 근데 여기 어딘가에 쌍곡선이랑 만나는 점이 생기죠? 그리고 BC의 길이가 얼마예요? 4A요. 뭐 그림이 개떡 같지가 하지만 그지? 그럼 여기가 몇 A인 거야? 6A요. 이런 거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P와 B와 C가 한직선상에 있네요.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10A랑 똑같으니까.
근데 C라는 점이 쌍곡선 위의 점이니까 이 PB가 이쪽 쌍곡선이랑 만나는 점이 생길 거 아니야? 여기가 C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마무리 어떻게 하냐면 쌤은 그림을 새로 그렸거든? 그럼 쌍곡선이 이게 그리기가 어려워. 근데 이거 비율 맞추기가 되게 어렵거든? 쌍곡선이 만만치 않아요 이거. 그래서 쌤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그냥 어차피 우리는 삼각형 구하는 거니까 자 이제 계산 마무리할게. 잘 봐. 우리가 알아낸 정보 갖다가 이렇게 잡고 여기가 P 그 다음에 요점을 A 잡고 요점을 A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빼고 이렇게 뺐어. 그래서 여기를 B. 되니? 그 다음에 아니다. 잠깐만 수정하자. 그래도 대충의 비율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A. 아니면 그냥 식으로 쭉 써줘도 되는데 그림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보여드리면 이 정도 잡아 놓으시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아서 여기를 여기랑 여긴데 여기를 B라고 잡고 여기를 내가 C라고 잡은 거야. 그럼 대충 비율이 맞죠? 그리고 여기가 P예요. 여기가 A고. 그럼 잘 보세요. 여기가 몇 A였어? 4A요. 그치? 여기가 몇 A야? 6A요. 그래서 10A 맞춘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몇 A야? 8A요. 그 다음에 여기도 몇 A야? 8A요. 됐니?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2C요. 2C. 2C. 그럼 자 갑니다. 마무리. 여기서 이등변이잖아. 얘 이등변이잖아. 수선 내려. 항상 이등변에서는 수선 내려. 이렇게. 그럼 수선 내리면 요 길이가 2A거든? 되니? 그럼 여기도 2A지. 절반 딱 잘리니까. 됐어? 그럼 요 보라색 길이 있잖아요. 요 보라색 길이가 얼마냐면 64A제곱에서 4A제곱 빼죠. 그지? 그럼 얘가 얼마냐면 그냥 이렇게 쓸게요. 루트 60A거든? 됐죠? 루트 60A. 되니?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게 뭐야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 BC분의 AQ죠. BC분의 AQ. 그러면 AQ가 어디 갔어? AQ, Q 여기 있네. Q 어딘가쯤에 여기 있어야지. 그지? 자, 그럼 잘 봐. 이제 표현합니다. 요 점의 좌표가 C,0였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죠. 그러면 요 길이는 C예요. 맞아요. 요 길이 C입니다. 그럼 여기 뭐예요? 길이는 A예요. 마이너스 A, 0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Q분의 AQ를 뭘로 나눈 거냐면 BC로 나눈 건데 BC는 표현을 했죠. BC가 몇 A였어요? 4A요. BC가 4A. 얘 있죠. AQ. 그럼 AQ는 뭐야? A 더하기 C예요. A 더하기 C. 그럼 이제 한 문자로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럼 뭐야? C만 A로 표현해주면 약분이 다 되는 구조가 아니겠니? 이거라고. 확인됐어? 그러면 뭐 하면 돼? 끝났잖아. 이거잖아. 이렇게도 뭐였어? 직각 삼각형. 그러면 갑니다. 피타고라스 마무리해 주시면 4C제곱 4C제곱은 얘 제곱 60A제곱 더하기 요거 얼마죠? 8A제곱이죠? 64A제곱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 친구가 얼마가 나와요? 4C제곱이 여기가 4C제곱이고 얘가 얼마 나와? 124A제곱이 나오죠. 됐죠? 그러면 C제곱은 얼마가 돼요? 31A제곱이죠. 그죠? 그럼 C는 얼마가 나와? 양수니까 루트 31A 이렇게 나오니까 답입니다. 대입하시면 4A분의 A 더하기 루트 31A가 돼서 AAA 약분 치시면 되니까 문제 정답은 4분의 1 더하기 루트 31이요. 이게 정답. 네.
요게 모의 논술, 한양대 모의 논술 1번에 2번. 문제 1에 2번 문제. 알겠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첫 시간에 기하를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준 거야. 이게 쌍곡선이다라는 걸 모르면 아예 접근이 안 돼요. 알겠니? 근데 되게 무슨 수능 문제 공부하듯이 깊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물어보는 거는 너네한테 뭐 문제 스타일 변형해가지고 막 되게 깊게 물어보지 않아. 너 기하 어느 정도 공부 좀 했니? 요 정도라고. 만약에 출제가 되면. 확통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본 베이스가 미적으로 낼 수밖에 없거든. 알겠어? 이과 논술은 기본 베이스가 미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이제 선택 과목 체제에서 확통이랑 기하를 이제 잘 안 하다 보니까, 알겠니? 그래서 이제 출제를 한 거고,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셔야 돼. 봐봐. 사실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기출도 그렇고 올해 모의 논술도 그렇고 기하를 출제를 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이번 주에 보는 시험에서 기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어? 그리고 그런데 기하가 막 되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뒤쪽에 문제 2번처럼 그 한양대 스타일은 뭐 비슷비슷하죠. 중대도 그렇고 이대도 그렇고 다 비슷비슷한데 그 자연논술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이제 하나의 세트 문제고 1번은 문제 1번은 다 하나의 전제 조건 가지고 1, 2, 3 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룰이 있는 거지. 그리고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별개 이런 식으로 가고. 알겠어?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적분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푸실 때 미적분은 누구나 다 어려워요. 미적분의 난이도, 문제 난이도는 어렵다고. 그건 이제 우리가 차차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한 2, 3일 정도 계속 해가지고 연습해서 반복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미적분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공부를 좀 많이 해놓은 상황이니까 수능 준비하면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기하랑 확통을 아예 안 낼 수는 없다고. 아예 안 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모의논술 같은 경우도 딱 비중이 어떻게 돼 있냐면 4대 6이에요. 4대 6. 4대 6이 아니면 3.5대 6.5 이 정도. 그러니까 뒤에 문제 2번은 전부 다 이제 미적분이고. 그러니까 최소한 기하나 확통 둘 중에 하나를 30% 정도의 비율은 낼 거다. 알겠어? 근데 그 부분은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벼락치기 형태로 필요한 부분들 딱딱딱 외워서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 알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쌤이 요거 해설 강의하면서 했지만 그냥 정의 그대로 쓴 거예요. 정의. 알겠니? 그러니까 역지사지의 느낌을 가지면 돼. 이거 기하 했던 친구들한테 이 문제 주잖아. 그럼 얘네들은 잘 풀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거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니네 미적분 그 모든 문제가 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 수리 논술도. 제일 마지막 문제가 어려운 거지. 그럼 1번, 2번 맨 앞부분에 있는 미적분 문제 같은 거, 그냥 제일 배점 작은 거, 그런 거는 니네 그냥 무난하게 풀잖아. 급수 바꾸는 거 이런 거. 근데 이제 기하 선택하던 애들한테는 얼마나 어렵겠어. 그게 어머 급수가 갑자기 왜 이러면서 급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지? 그러니까 그래도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기하나 확통은 그래도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딱 지금 하는 것처럼 정리가 되는데 미적분을 아예 안 한 상황에서는 정리가 안 돼요. 그게 단기 압축 정리가 안 된다고. 일단 계산이 안 되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메리트를 가지셨으면 뭐 어쨌든 간에 비교 우위에 서서 잘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내가 미적분을 많이 해놓은 만큼 내가 몰랐던 부분들 단기로 확실하게 딱딱딱 정리해 놓고 그런 다음에 요 정도 되는 문제들이 나올 테니까 초반부에 그럼 여기서 내가 외웠던 거 그대로 적용시켜서 풀고. 알겠지? 오케이. 딱 요 정도로 나올 거예요. 확통도 마찬가지예요. 확통도 아주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만 좀 확인해 보시면 되고, 확통은 이제 각 학교 논술 이제 오늘 내일 모레에 걸쳐 가지고 하면서 기출 문제 갖다가 확통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정리를 해 드릴 거고, 기하는 한번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자,
마저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보세요. 이 기출은 내일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할 겁니다. 내일 수업부터는. 기출이랑 모의노수랑 최근 기출. 자, 갑니다. 내적 보세요. 내적. 내적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되게 할 말이 많은데 뭐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우리가 내적을 계산하는 법만 좀 알겠습니다. 내적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얘도 일종의 그냥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자 크기, 정사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또 여기서 막히는 거지. 정사형은 뭐죠? 정사형은 뭐죠? 이럴 수 있거든.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수도 있고. 그지? 그럼 정사형은 뭐냐? 정사형은 이따가 뒤에서 공간도형에서 설명은 해드릴 거지만 깔끔하게 이렇게 써놓으세요. 정사형은요. 그냥 수선의 발이에요.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이 떨어지는 위치. 그래서 내적은 좀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좋거든. 자, 잘 봐. 우리가 어떤 요거를 스몰 a 벡터라고 하고 b 벡터고 자 이렇게 쓰는 걸 내적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검은 동그라미로 쓰는 걸. 그럼 얘를 처음으로 이해하시려면 그림 갖다가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은데 자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 요렇게 와서 요거를 a 벡터라고 할게요. 요 바닥에 깔린 거를.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는 걸 요 벡터 내가 이 벡터를 b 벡터라고 할게. 그러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생겨요. 세타 각이 생기거든. 두 벡터가 이루는 세타라는 각이 생겨. 그러면 두 벡터를 내적한 결과물은 뭐냐면 잘 봐. 바닥 요거 a 벡터 크기. 그래서 보라색 곱하기 요 b 벡터의 종점 있죠. 요 b 벡터의 종점에서 바닥 벡터로 수선의 발을 탁 내려요. 이렇게. 그럼 수선의 발을 내려서 얘를 h라고 잡으면 여기를 h라고 잡으면 자 갑니다. 그러면 요렇게 내려왔지. 그럼 누구랑 누구를 곱하는 거냐면 내가 색깔 갖다 구별해 줄게. 보라색 벡터랑 주황색 길이 요 길이를 곱하는 게 내적 계산이에요. 됐나요? 그럼 이 주황색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인데 이 주황색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삼각함수 극한도형에서 많이 했던 것처럼 b벡터, 빗변이죠? 빗변. 그지? 그리고 요거 뭐야? 코사인이잖아. 그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리고 요 주황색이 뭐냐면 요 주황색이 요거까지 써놔. b벡터의 정사형이에요. 정사형. b벡터의 정사형. 정사형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는데 비스듬하게 있을 때 얘 수직으로 빛을 쏘는 거야. 수직으로 빛을 쐈을 때 이 그림자가 떨어지는 위치들. 근데 그게 다 수선의 발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것도 수선의 발이 여기, 여기도 수선의 발 여기, 여기도 수선의 발 여기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죠? 네, 이것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벡터 계산은 그치? 내적이에요. 이렇게. 내적이라는 게 있고 자 하나만 더 이거는 살짝 건너뛰고 갔던 건데 성분이라는 게 있거든. 성분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좌표. 그래서 어떻게 가는 거냐면 잘 봐. 그냥 이렇게 요점이 하나가 있는데 요점을 원점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원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내가 좌표 평면 공간상에서 벡터를 하나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얘를 A점이라고 잡아놓는데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지. 잘 봐. 일로 간 게 3칸이고 이 위로 올라온 게 4칸이라고 해봐. 그러면 요 OA 벡터라는 것을 좌표처럼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성분이에요. 그러면 요 점을 내가 원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0,0이라고 가정을 하면 X축 방향으로 3칸이 왔고 Y축 방향으로 4칸이 왔잖아요. 그래서 A 벡터를 3,4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벡터의 성분 표현이야. 알겠니? 이게 벡터의 성분 표현이야. 그래서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OA 벡터가 3,4야 라고 나와요. 이게 문제에 나와. 만약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 그럼 이게 문제에 나오면 니는 이 그림 떠올리면 돼요. 그럼 벡터의 크기는 얼마예요? 5예요. 피타고라스 쓰시면 되니까 5예요 그냥. 벡터의 크기는 5입니다. 알겠어? 오케이. 그럼 이걸 왜 가르쳐 주냐면 내적을 계산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이거고 아마 나온다면 이게 무조건 나올 거야. 이게 나올 거야. 정사용 곱하는 게. 근데 성분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 자 그냥 하나 예를 들어서 해줄게. 잘 봐. 만약에 A 벡터가 3,2라고 하고 B 벡터가 4,1이다. 이렇게 줬다고 해봐. 됐어? 그러면 이거는 무슨 표현이냐면 이렇게 준다는 건 위치 벡터라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알면 니네 머리 깨지니까 그냥 벡터를 좌표로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벡터도 좌표로 줄 수 있어. 이런 거. 알겠어? 그럼 벡터도 좌표로 줄 수 있는데 만약에 표현을 A 벡터를 이렇게 3,2라고 주고 B 벡터를 4,1이라고 줬잖아. 그러고 나서 만약에 니네가 필요하면 계산하는 과정 중에 두 벡터의 내적값을 계산해야 되잖아. 두 벡터의 내적값 되게 쉬워요. 잘 보세요. 공식 정말 쉽습니다. 2개 곱하고 2개 곱해.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 그래서 더해. 그럼 끝이야. 성분으로 주어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3,2, 4 더하기 2,1 이게 내적값이야. 그래서 15, 어이구 14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것만 기억해. 이 이상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알았니? 우리가 뭐 수능을 대비하는 건 아니니까 막 깊게 공부하고 막 그 뭐 테크닉적으로 공부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필요한 공식들 정확히 암기하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용어 어떤 개념을 나타내는 식 요것만 정확히 기억하면 돼. 근데 기하가 그나마 다행인 건 그게 적다는 거죠. 미적분에 비해서. 미적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해놨으니까. 알겠습니까? 자, 요 정도까지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벡터를 계산하는 방법은 몇 가지? 2가지가 있다라는 거. 요거랑 요 그림을 기억해. 그림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좌표처럼 나타내서 성분으로 할 수 있다. 요 정도 딱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내용은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공간도형 할 건데요. 공도는 3가지만 알면 돼. 쌤 생각에 논술에서 공도가 제일 출제 가능성이 적어요. 벡터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2차 곡선, 그 다음이 공간도형인데 막 뒤쪽에 뭐 구,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식만 아시면 되고 자, 뭐를 아셔야 되냐면 공간도형에서 그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 시작하죠.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삼수선 정리, 정사형 이렇게가 3개가 하나의 세트야. 그거를 내가 하나씩 필요한 것들 설명만 해줄게. 필요한 용어들 외우시고.
자, 공간 도형에서 꼭 아셔야 되는 거. 첫 번째, 이건 중학교 때 배운 거 복습. 위치 관계죠. 위치 관계. 위치 관계. 그럼 위치 관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선과 직선. 직선과 직선. 그 다음에 뭐니? 직선과 면. 평면. 그 다음에 평면과 평면. 근데 뭐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할게요. 직선 나왔을 때 평행인 거는 당연히 아시죠. 평행인 거는 그냥 만나지 않고 나란히 가는 게 평행. 됐니? 뭐 수직으로 만나는 거 이런 거는 별로 안 중요하고 특이한 애가 중요한데 직선과 직선에서는 이거 꼬인 위치. 니네 중학교 때 했던 거야. 중1 때. 꼬인 위치. 꼬인 위치가 뭐야? 꼬인 위치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거. 딱 그거예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거. 그래서 3차원 공간상에서 잘 봐. 이렇게 가면 평행이죠. 그지? 이렇게 가면 평행이거든.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얘네 이쪽 방향으로 가고 얘네 이쪽 방향으로 가죠. 평행하지 않아요. 그죠? 평행하지 않은데 만나지도 않죠. 이런 걸 꼬인 위치 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꼬인 위치는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꼬인 위치는 선과 선에서만 있어요. 선과 선일 때만 있어요. 면 들어가기 시작하면 꼬인 위치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별로 안 중요하고요. 그냥 이건 뭐 수직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고 직선이 뭐 수직이다, 평행이다,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얘가 좀 중요하죠. 얘가. 공간 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얘예요. 평면. 두 평면인데 뭐만 잘 기억하시냐면 자 만약에 나온다면 여기서 이게 나와. 노트북 평면 기억하시면 되는데 노트북 평면이 뭐냐면 이거야. 이렇게 있고요. 이게 바닥 평면. 이게 바닥. 그 다음에 노트북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써봤을 거 아니야? 이렇게. 왜 노트북이 이렇게 접혔다 이거 있잖아. 딱 요 그림. 알겠니?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표시를 해줄게. 여기서 중요한 것들 잘 들어. 첫 번째 요선. 요선이 있는데 바닥 평면을 알파 평면이라고 하고 여기 뚜껑 평면을 베타 평면이라고 하면 알파와 베타가 만나는 거. 알파와 베타가 만나는 선. 요선이 되게 중요해요. 요선이 교선이에요. 그래서 공간 도형 문제는 이거를 다 물어봐요. 만약에 나온다면. 이거 아니면 9. 둘 중 하나 나올 거야. 나머지는 막 깊게 물어보지 않고요. 이거. 제일 중요한 게 교선에서. 그럼 뭐가 중요하냐? 용어 잘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배울 공식 삼수선 정리 라는 거랑 두 번째 이면각이라는 거. 뒤에 있습니다. 삼수선 정리. 자, 삼수선 정리 바로 갈게요. 삼수선 정리가 별게 아니야. 별거 아니고 어떤 느낌이냐면 쌤이 여기 그림에다가 설명을 해줄게. 잘 봐. 자, 알파의 입장에서 바닥 평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베타 평면 위에 이런 점 A라는 점이 하나 이렇게 있대. 그럼 자, A라는 점은요. 알파 평면 입장에서는 평면 밖의 점이죠. 알파 입장에서. 베타 입장에서 평면 위의 점이고. 평면 위에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잘 봐. 이 친구를 알파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려. 이렇게. 그러면 얘를 A'이라고 하고요. 이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 점 A의 정사형이라고 하는 거야. 아까 쌤이 얘기했죠. 정사형이 뭐라고요? 수선의 발. 정사형은 수선의 발. 그러면은 알파 평면으로의 정사형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밑에다가 수선의 발을 떨군 거야. 됐지? 자, 수선 몇 개 생겼어? 하나 생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봐. 요 A'에서요. 요 교선에다가 내가
수선을 내려요. 할 수 있죠. 됐어? 순서 잘 기억해. 여기에서 바닥 평면에 정사형을 내려. 정사형이 뭐라고? 수선의 발. 그럼 여기 수선의 발이 딱 찍히죠? 이 수선의 발에서 요 교선에다가 수선을 또 내려요. 그럼 여기도 수선의 발이 하나 생기겠지. 교선에 대한 수선의 발. 자, 그럼 여기서가 결론이야. 수선 몇 개 나왔어 지금? 니네 눈에 보이는 수선. 직각으로 들어가는 거 몇 개야? 2개죠. A에서 바닥 평면에 내린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다 내린 거 하나. 됐지? 그러면 잘 봐. 얘랑 이 수선의 발을 이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요거랑 요 보라색 선도 수직이에요. 이게 삼수선 정리예요. 그럼 지금 어떤 느낌인 거냐면 노트북 평면이 이렇게 있어. 얘가 어떻게 해야 돼? 이씨, 이렇게 있어? 몸개그를 하네. 이렇게 있다고 하자. 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됐지? 여기에서 바닥에다가 수선을 내렸어. 그리고 여기서 요 만나는 지점으로 수선을 내리잖아. 그리고 수선의 발이랑 위에 떠 있는 요점, 요렇게 있잖아. 그러면 요렇게가 직각삼각형이 생긴다고. 근데 여기도 수선, 여기도 수선, 여기도 수선이야. 항상 이렇게 만난다. 이게 삼수선 정리야. 그래서 삼수선이야. 수선이 3개다라는 거. 그러면 이런 말이야. 쉽게 말하면 수선이 2개가 그려지잖아요. 지금 노란색 수선 하나, 보라색, 연두색 수선 하나, 그 다음에 주황색 수선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 3개 중에 2개가 수직이라는 게 보장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도 무조건 수직이다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나와요. 해보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요렇게가 하나의 어떤 끼인 평면이 되는 거야. 끼인 평면. 요렇게 있으면 요 베타 평면이랑 알파 평면에 탁 끼어 있는 평면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각이 하나 생기겠지. 요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면각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공간도형의 핵심이에요, 이게. 쟤를 이면각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면각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에요.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알겠어? 그럼 이면각이 왜 중요하냐? 이면각은 정사형 계산할 때 쓰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공간도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사형이거든. 그러면 갈게. 여기서 잘 봐. AH라는 선 보여? AH 노란 선을 평면 알파로의 정사형. 자, 이렇게 나와. AH의 평면 알파로의 정사형이 뭐냐? 즉 정사형은 수선의 발들의 집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A'H가 돼요. 요 길이. 요게 요 노란색의 정사형이에요.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뭔가요? 라고 하면 잘 봐. A'H 주황색의 길이는요. 이게 무슨 삼각형이라고 그랬어요? 직각삼각형이요. 직각삼각형이니까 AH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죠. 이게 정사형 공식이에요. 모든 도형에 대한 정사형 공식. 그래서 요 세타 값이 중요한 건데 그 세타가 뭐라는 거야? 이면각이라고. 근데 수능 문제면 만약에 이게 수능 문제라면 이면각 찾는 게 뎁다 어렵거든. 여러분들 마치 그 미적분에서 막 합성함수 극대극소나 적분 문제 막 4점짜리 막 28, 20, 30번 이런 거에 나오는 것처럼
근데 논술은 그렇게 숨기지 않아요. 논술은 대시문에서 줘. 요렇게 쓰는 거야 라고 줄 거야. 아니면 거꾸로 정보를 다 줘. 오픈소스야. 제발 써줘. 근데 니네가 몰라 이러면은 안 된다고. 알겠지? 예, 요 그림을 떠올리시면 돼요. 이거 사실 뭐 만약에 이게 수능 수업이었으면 쌤이 올해 수업하면서 기하 수업이었으면 막 이거 말고 뭐 다르게 수선이 꽂히고 막 별의별 경우가 다 있는데 우린 그게 아니라 정사형을 구하려면 이면각을 알면 되는구나. 그럼 이면각은 요런 평면에서 이게 교선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바닥에다 수선해발 내린 거 요 직각삼각형 만들어주면 되는구나.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 알겠어? 이게 다야. 공간도형에. 개념적으로는. 공간도형 그러니까 개념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마지막. 자, 요거 개념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맨 끝에 보세요. 이제 논술에서 나올 만한 마지막 주제. 구입니다. 구. 맨 끝에 구. 구는 자, 논술 버전으로 구는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구 있잖아요. 그럼 얘가 3D야. 구의 2D 버전이 뭐야? 원이죠, 당연히. 원이 2D예요. 그럼 여러분들 원의 방정식 알죠? 원의 방정식 기본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x-a제곱 더하기 y-b제곱은 r제곱과 같다. 그럼 9는 3차원이잖아. 그럼 뭐가 하나 더 붙을까? 뒤에 z가 하나 더 붙어요. 그래서 얘 식을 알아야 돼. 식. 자, 식. 기본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얘가 r제곱이다. 그러면 9예요. 세 개가 붙어 있으면 됐니? 그럼 얘는 중심의 좌표가 얼마일까? 중심의 좌표가 0,0,0이야. 공간 좌표라고 하는 거죠. 공간 좌표.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건 뭐예요? 다 미적분까지 하는 거 평면 좌표죠. 공간 좌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봐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는 건 x축, y축 두 개죠. 그지? 그러면 3차원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3차원은 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와요. 이렇게거든. 그래서 요 세 개가 만나는 점, 요 세 개가 만나는 점이 원점이라고 하고요. 자, 위치 자료요. 이렇게 앞으로 삐져나오는 게 x축. 이게 x축이에요. 그 다음에 요렇게 가로로 가는 요 친구가 주황색이 y축. 그 다음에 요 하얀색이 z축.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좌표가 몇 칸이야? 3칸 나오는다. 알았지? 별거 없어. 그럼 똑같아. 비슷비슷해. 알겠죠? 그리고 구에서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건 일단 식이 혹시나 나오면 식 잘 해석하시고 자, 마지막 구에서 그나마 중요하게 나올 수 있는 건 단면이죠. 단면. 여러분 구를 평면으로 자른다고 생각해봐. 자, 공이 있어. 공이 있는데 아주 날카로운 평면, A4 용지 같은 평면으로 탁 잘라. 뭐야? 무조건 원이야. 알겠지? 무조건 원이야. 그래서 9의 단면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잘 봐. 원, 9. 9의 중심. 오케이. 찌리리공 하나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슬라이스로 잘랐어. 원이 바닥에 이렇게 생기지. 그럼 쌤이 지금 그려주는 그림만 기억하면 돼. 나와봤자 이거밖에 안 나와. 원이지. 그러면 이 원의 중심 있죠. 그죠? 이 원의 중심. 얘는 무의 중심. 9의 중심. 그러면 무조건 수선 내려. 그럼 이렇게 돼. 항상. 그 다음에 잘 봐. 보조선 하나. 이거 해서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그려. 이렇게. 이거 연두색 뭐의 반지름이야 얘는? 9의 반지름이야? 9의 반지름. 얘는 밑에는 단면의 반지름, 원의 반지름. 그러면 무조건 뭐가 나와요? 피타고라스 나와요. 그래서 이거 구하는 거.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기하를 단기간에 한 2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그리고 모의 논술까지 풀어보면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까지 하면서 압축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고 외우실 거 외우십시오. 알겠지? 네, 기하가 나오든 확통이 나오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학교들 한양대나 중대나 이대 정도 되는 레벨이면 미적분만 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알겠니? 그러니까 30% 이상은 다른 과목이 나올 거야. 그나마 확통이 니네가 할 만하지. 아닌가? 아예 그냥 뭔 말인지는 알잖아. 대충 확통은 읽어보면 뭔 말인지 아는데 기하는 아예 식이나 이런 걸 모르면 아예 까막눈이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2주차 논술 준비하면서. 알겠지? 그래서 필요한 것들 좀 외우시고 해서 내일 수업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출문제 정리하면서 할 거니까 오늘 배웠던 것들 잘 정리하시고. 알겠죠? 네.